안녕하십니까. 7월 31일부로 연방 차원의 렌트 퇴거 중지유예가 법적으로는 완전히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의 효력과 관계없이 CDC는 10월 3일까지 60일간 퇴거 중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어제 8월 3일 발표했습니다. 8월 4일 인터넷판 루이터 통신이 에스펜 인스티튜트에서 연구한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에 따르면 미국의 650만 가구에 1,500만 명이 렌트를 납부하지 못해서 퇴거의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된 렌트비의 전체 규모는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루이터 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6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내셔널 아파트먼트 어소시에이션에서는 정부의 퇴거 중지 조치로 인해서 수십억 달러의 체납 렌트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랜로드들의 입장은 정부의 모라토리움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보상 없는 손실 강요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코비드-19이 만들어낸 이런 상황들은 정부의 퇴거 중지 보호 조치가 만료가 되면 현재 눌려져 있는 퇴거 관련 소송과 퇴거 조치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퇴거와 관련되어서 세입자인 테넌트와 랜로드 모두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렌트 퇴거 중지 명령은 3번의 연장이 있었습니다. 그중 지난 6월 30일이 가장 최근 마감이었지만 지난 6월 29일 날 미국의 수프림 코트의 결정으로 이 퇴거 중지 명령이 한 달 더 연장되어서 7월 31일이 만료일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인 델타 베리언트의 확산으로 팬데믹 부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일부의 입장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기간을 연장해 보려 했지만 이미 3번의 연장을 거친 이 퇴거 중지는 지난 수프림 코트의 결정으로 의회의 통과 없이는 이 기간을 연장할 법적 권한을 바이든 행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인 CDC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라토리움, 즉 퇴거 중지 보호기간 연장 요청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바꿔서 8월 3일 화요일 퇴거 중지 보호 명령을 10월 3일까지 60일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연장 조건에는 코비드-19이 심화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국한했지만 이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미국 전체의 약 80%가 되고 해당되는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미국 전역이 해당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법적 소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법적 소송이 최종 끝날 때쯤이면 코로나 상황도 종식이 될 것이고 현재 퇴거 위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현 거주지에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랜로드들에게는 렌트 지원을 신청할 것을 공고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의회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은 465억 달러의 예산을 렌트 체납 구제로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각 주정부들이 최소 2달간 퇴거 중지 연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유틸리티 회사들도 전기나 워러 등을 중단하지 말고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퇴거 중지를 9월 30일까지 2개월 더 추가 연장이 되었는데요. 세입자 퇴거 중지와 관련되어서 두 가지 법안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된 렌트 체납에 대한 퇴거 중지 규정인데요. 이 기간의 렌트 체납에 대해서는 랜로드가 밀린 렌트를 납부하는 통지와 함께 Declaration of COVID-19 Related Financial Distress라는 양식을 함께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인 테넌트는 이 양식에 서명해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랜로드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 15일을 계산할 때 주말과 휴일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3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셈이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코비드-19 관련 재정난 신고서라는 제목으로 이 양식의 한국어 번역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된 렌트 체납에 대한 퇴거 중지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앞의 규정과 약간 다른데요.
이 기간 동안 적어도 렌트를 25% 이상 매월 또는 한꺼번에 페이했다면 앞서 설명했던 Declaration of COVID-19 Related Financial Distress 양식을 랜드로드로부터 받은 지 15일 내에 제출을 통해서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랜드로드는 이것을 매월 요청할 수도 있고 세입자인 테넌트들은 랜드로드가 매월 요청할 때마다 서명해서 제출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양식에 서명해서 제출하지 않아서 랜드로드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서명한 양식을 법정에 나중에라도 직접 제출해서 보호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Financial Distress의 규정을 6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COVID-19로 인해 소득이 줄었을 경우, 둘째는 COVID-19로 인해서 업무를 보는데 직접적인 경비가 증가했다든지, 셋째는 COVID-19로 인해서 병원비 등 건강관리비가 증가했다든지, 넷째는 COVID-19로 인해서 가족을 돌봐야 해서 일에 지장을 받아서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다섯째는 COVID-19로 인해서 자녀 등 가족을 돌보는 비용이 증가했거나, 여섯 번째는 COVID-19로 인해서 다른 비용이 증가하거나 소득이 줄게 되었다면 주정부에서 규정하는 Financial Distress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이 규정은 COVID-19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간 동안 발생한 렌트 체납에 대한 구제안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렌트 체납이라든지 리즈 계약을 어긴 이유로 인해서 퇴거 명령을 받았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명확히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해서 실직했다든지 비즈니스를 클로즈해서 생활이 어렵게 되신 분들은 이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경우 각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랜드로드가 렌트 체납으로 인해 퇴거 조치를 시도하면 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퇴거 중지 시효가 지났다면 완전히 퇴거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 시스템과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테넌트와 랜드로드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 속썩이는 테넌트였다면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그 테넌트를 교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주택시장이 뜨거울 때는 그만큼 테넌트를 구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이라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에 대한 세입자인 테넌트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렌트를 했을 경우에는 그 주택의 융자가 HUD, 즉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또는 농업 제한군인과 같은 곳에 관련된 곳으로부터 융자를 했는지를 확인해보고 이럴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정부 등 지방정부로부터 퇴거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방 차원에서의 보호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정부 차원에서의 보호 규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거 중지 보호가 끝났다고 해서 랜드로드가 무조건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랜드로드의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퇴거 승인을 받기 전에 문을 잠근다든지 유틸리티를 끊는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테넌트들은 법원에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랜드로드나 테넌트 모두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만약 테넌트가 퇴거 중지 보호 조치도 마감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계속 거주하기 희망한다면 랜드로드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납 렌트 전체를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체납 렌트의 금액의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랜드로드와의 대화를 피하고 연락을 기피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잘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거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노크해 볼 만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HUD, 즉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승인한 비영리 주택 상담기관에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 기관에 연락을 하면 퇴거를 피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hud.gov로 방문하셔서 Rental Assistance를 클릭하신 다음에
Housing Counseling Agency의 정보를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인터넷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톨프리 번호 800번에 569-4287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Emergency Rental Assistance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약자로 ERA라고 해서 약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세입자 테넌트는 물론 랜로드에게도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treasury.gov에 방문하셔서 Find Rental Assistance에서 드랍 다운 메뉴를 보시게 되면 내가 거주하는 주의 ERA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나에게 적합한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거주지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하셨다면 전화로 211-211로 연락하면 대다수 주의 거주지 문제 해결을 상담해주는 스페셜리스트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태거 위기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좋은 소식은 렌트 체납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수백억 달러 할당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테넌트와 랜로드가 합의를 봐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소득의 제한 등이 따르긴 하지만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국 저소득 주택 연합인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을 방문하시면 약 400여 곳의 지원단체들이 있는데 이곳 역시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만료가 된 주거지 퇴거 중지 유예는 CDC의 10월 3일까지 연장 발표 그리고 각 주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약 2개월 정도 더 연장되고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변이의 확산 여부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9월 30일 또는 10월 3일까지 연장된다 하더라도 10월 이후로의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또는 12월경부터는 퇴거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퇴거로 인한 그 주거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처지에 있으시거나 또는 반대로 렌트의 체납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랜롤드, 양측 모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퇴거 중지 보호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퇴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